진행이 앞서서 다 오셨죠? 네, 다 오셨고. 네, 그 김동윤 변호사님 뒤에 계신 거죠? 아, 예. 네. 그 저번 길에 정의신문과 관련 없이 좀 하나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저번 길에 그 박성재 피의자 신문 조서 관련해서 예. 네, 그 뭐 압수 경위와 관련해서 이제 주로 문제가 되는데 피신 조서 제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예. 저번 길에 제출 증거 신청할 예정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뭐 변동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속 증거는 신청 제출 안 하시니까. 예, 맞습니다. 그 한두수 피고인 변호인들께서 문서 송부 촉탁 저번 길에 말씀하셨고 예. 신청서를 내신 바가 있습니다. 예. 그 신청서에 따라서 제출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곧 재판장이 제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서 차후에든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의사가 있으시면 그 맞춰서 체부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예. 건데. 네, 저번 길에 말씀드린 것처럼 송부 촉탁 신청은 뭐 강제력이 없는 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 다음 길에 의견을 말씀 주시면 예, 그걸 알겠습니다. 고려해서 체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뭐 다 준비되셨으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48항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예. 증거순번 27번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경찰청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이 경찰청에서 특검에 회신하는 공문을 보면 경찰청 세평조에 관련해서 내규나 매뉴얼도 존재하지 않고 회신과 서류 양식 근거 범위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자,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 대상자에 대해 경찰청을 상대로 세평조회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근거 법령이 있나요? 저 회신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알기에도 근거 법령이 있나요? 그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 대상자에 대해서 경찰청을 상대로 세평조회하는 것에 대해서 공직기관 비서관실은 없습니다. 내교나 메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 대상자에 대해 반드시 경찰청 세평조회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한 내규나 매뉴얼 등도 전혀 없죠. 그건 없습니다. 이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는 인사검증 대상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서 경찰청에 세평조회를 의뢰해 왔던 것이죠. 예, 맞습니다. 결국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 대상자에 대해서 반드시 경찰청 세평조회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예, 맞습니다. 자, 인사검증 시 경찰청 세평조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재량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었죠. 예, 법문상 그렇습니다. 나머지 한 54항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기 규정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54항은 생략하겠습니다. 55항입니다. 특검 작성의 서원식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 중 증거기록 제1권 352에서 353면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서원식은 특검에서 조사받으면서 매년 실시되는 검사장 인사의 경우 경찰청에 대한 세평 의뢰를 생략하였다라고 진술을 한 바 있는데 증인 혹시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 바가 있으신가요? 몰랐습니다. 그 외에도 대표적으로 지난 정부 인수위 당시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인수위 당시에 지명 발표된 국무총리 및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경찰청 세평조회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증인도 이를 알고 계신가요?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때 국정원 신원 조사 요청 안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언제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방금 이제 아까 저희 그 방금 윤석열 제시- 정부 인수위 당시에 그건 모릅니다. 앞서 이제 아까 잠깐 언급이 됐는데 장상윤, 김용현 이분들에 대해 청문지 검증을 하는 경우에 경찰청 세평조회를 안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국정원 신원조사는 어떤가요? 그것 또한 했는지 여부를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제가 담당하지 않아가지고요. 아 56항으로 그 다항만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장상윤, 김용현 이분들의 경우에 이미 여러 차례 검증을 받은 사람들이기도 했고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모시던 사람으로서 뭐 새삼스럽게 그 세평이나 뭐 충성심, 신뢰도 이런 걸 확인할 실익이 사실상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그거 제가 지금 여기서 정확히 지금 좀 더 검토해봐야지 알 수 있지 바로 즉답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그 마찬가지 검증 보고서에 뭐 경찰의 세평조회 이런 란이 따로 있지는 않죠. 검증 경찰의 보고서. 세평조회는 없습니다. 56항을 물어보겠습니다. 그 특검 작성의 증인에 대한 제2회 진술 조서 중 증거 기록 제6권 3299에서 3300면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사실 이 조서를 아까 이미 한 두어 번 보신 거긴 한데 그 여기 보시면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이완규, 함상훈 인사검증 시 국정원 신원조사는 필수이다.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은 당연히 대통령 비서실에서 국정원의 신원조사 의뢰를 해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습니다. 예, 그 당시에 제가 좀 진술에 일단 그 당시의 기억대로 진술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혹시 증인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경우에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국정원의 신원조사 의뢰를 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담당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증인의 진술대로라면 대통령 몫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당연히 국정원의 신원조사 의뢰를 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저 진술에 따르면 맞는데 현재 지금 알고 있는 사항에 따르면은 이 공판장에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에 따르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안업무 규정 제 36조 3항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거 아까도 이미 보신 조문입니다. 근데 뭐 그 이 보안업무 규정 제 36조 3항 관계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 의뢰 요청해야 한다라는 규정에서 그러니까 증인이 생각하기에는 그 헌법재판관의 경우에 이 관계기관의 장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헌법재판소장입니다. 재판장님, 이건 보안업무 규정하고 국정원법에 관련 규정이 있어서 증인에게 물어볼 사안이 아닙니다. 이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각급 기관의 장에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한 기관장들이 명시되어 있어서 이 부분 질문은 지금 명확하게 그 정의 규정을 제시하면서 물어봐 주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다음에 나옵니다. 예. 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의 재량으로 대통령 비서실정을 통해서 신원조사를 요청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그 개정 보안업무 규정 시행 규칙 제 57조 제1항 저희 단서.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예. 그 부분 먼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법령 규정에 대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물어봐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온다는 게 어디 나온다는 건가요? 지금 보안업무 규정 시행 규칙 제 57조 그 1항 단서 부분에 보면 이 각급 기관의 장이란 말이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님, 관계기관의 장의 의미에 대해서 증인한테 물어봤는데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안 업무 규정 자체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잠시만 찾아봐요. 제가 보안 업무 규정인지 국정원법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공소장 보면 확인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런 사항은 제주신문에 충분히 반박을 아닙니다. 하셔도 이 될 것 같아요. 부분은 질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님께서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뭐 정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법률 규정을 증인한테 묻는 경우는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때 물어볼 수는 있긴 한데 정의 규정이 있으면 사실 물어볼 필요가 없는 질문 자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보안 업무 규정 2조 제2조 제2호에 있습니다. 각급 기관과
국가보안시설 또는 국가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을 의미하고 죄송합니다. 이게 관계기관의 장애에 대한 정의규정입니다. 각급 기관과 국가보안시설 등의 기관을 의미하고 각급 기관은 대한민국 헌법,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여기 대통령이 들어간다는 게 특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의규정 확인하지 않고 증인에게 법령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법령 해석에 대한 부분으로서 부적절하고 이 부분에 대한 법령 해석 자체도 지금 잘못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정의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이 질문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법리적 얘기긴 합니다만 그 헌법재판관의 경우에 그 관계가 장이 누구야의 문제는 이게 당연히 그 대통령이 거기 그 포함되니까 당연히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사실 뭐 저희가 당연히 동의할 수 없고 이거는 지금 저희가 증인께서는 헌법재판관의 관계기관의 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헌법재판소장이라 답변하실 수 있지만 질문하시는 보안 업무 규정에서의 관계기관의 장은 법령의 정의규정을 명확히 확인하신 후에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렇게 주신문에서 자꾸만 반대신문할 때 다음에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시간을 계속 개입하는 것은 그리고 이거는 증인에게 물어보는 거지 이걸 갖다가 그때그때마다 제지를 하고 또 그거를 나중에 그것이 법령 해석은 재판부에서 다 하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 나와 있는 증인의 증언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때그때마다 자꾸만 개입을 해서 증인이 자꾸만 혼란을 일으키게 되고 마치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관계기관의 장의 정의가 그렇게 돼 있으면 그냥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방금 보안 업무 규정에 보면은 관계기관의 장은 뭐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 조문이 있는데 여기서 관계기관의 장은 헌법재판관과 관련될 때는 헌법재판소장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입니까? 제가 그 규정을 다시 한번 좀 관계한 장애 금융 규정을 다시 한번 봐야지만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주시죠. 질문사항 이거 보안 업무 규정 36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 관계의 장이 따로 이렇게 지금 아까 적시된 규정 따로 있는 거 그 부분 혹시 그러니까 정의 규정 예, 약간 예. 2조 저희 요구가 정의 규정을 보여주면서 질문하자는 예, 취지입니다. 맞습니다. 보안 업무 규정 제2조 제2호로 지금 제가 공소장에 각주 처리는 했는데요. 지금 법령을 공소장에 있습니까? 예, 공소장자 27면 27면에 각주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부분에 관계기관의 장에 대해서 각주 처리해서 각주 파랑에 기재해 놨습니다. 이 2조 3 저기 예, 화면에 제시가 됐습니다. 예, 지금 제시했습니다. 재판장 2조와 3조에 연결됩니다. 각급 기관과 관계 기관이 2조와 3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근데 각급 기관이란 이 조문을 물어보실 필요가 있는 건가요? 지금 그게 개정된 조문에 따라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하는 조항에 따라서 진행하신 거잖아요. 이 조항에 따라서 하신 게 아니고. 예, 그 조조에 따른 게 아니라 네. 예, 지금 맞습니다. 지금 규정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예.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데 그걸 예. 증인한테 물어보시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러니까 법 해석의 문제이기도 하고. 네, 그렇긴 한데 이제 특검에서 근거를 가지고 이게 근거라고 하면서 자꾸 아니 그러니까 네. 질문을 하실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걸 법률 해석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알겠습니다. 증인의 네. 업무가 했던 근거 규정이 아닌데 그걸 해석을 뜻을 물어보시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증인이 답을 했는데 그거는 조서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는 뭡니까? 헌법재판관일 때 저기 관계기관의 장이 헌법재판소장이라고 대답하셨는데요.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는 저는 그냥 이제 뭡니까? 기계적으로 대답을 했고요. 네네. 지금 저 조문을 보면은
좀 또 다른 또 해석의 여지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 판단을 보류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항을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아까 보신 개정 보안 업무 규정 시행 규칙 제57조 제1항 단서를 보면 그 신원조사 요청,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신원조사를 요청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 경우 대상을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 2호로 해가지고 잘 보이시나요? 예. 일 1호는 제56조 제1항 1호에 해당한 사람 중 2급 이상의 공무원 임용 예정자와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 기준에 따라 2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공무원 임용 예정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증인 이 조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예, 봤습니다. 헌법재판관이 제 1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사실 법률 평가 얘기긴 한데 이 부분은 뭐 별도로 하기로 하고 저기 바항으로 가겠습니다. 그 증거수문 268번 특검 제출 자료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국정원은 특검에 정영식에 대해 신원조사를 의뢰받은 적도 실시한 적도 없다고 회신한 바 있죠. 예, 증거순번 259번 헌법재판소 회신 공문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역시 특검에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국정원이 신원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라고 회신한 게 보이시죠? 예, 보입니다. 그러면 증인이 생각하시기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그동안 국정원 신원조사 의뢰를 하지 않은 것은 그럼 잘못된 것인가요? 그거는 아까 대통령실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8화입니다. 증인은 제가 잘 못 듣는데 뭐라고 예, 들어봤어요? 지금 저 부분은 네네. 대통령실에서 요청하는 그 부분에 대한 규정에 근거한 게 아니라 각 기관에서 지금 요청하는 그 해당 근거 규정인 것 같다는 게 좀 느껴져 가지고요. 저 36조 3항 저 자체가 각 기관에서 국정원에 요청하는 그 근거 규정으로 보여서 대통령실에서 하는 거하고는 좀 약간의 좀 그 대통령실에서 신원조사 요청하는 거하고는 근거 규정이 좀 틀린 것 같아가지고요. 아, 그럼 헌법재판관은 그러면은 이중으로 신원조사를 하는 건가요? 요청을 하는 건가요? 그럼 두 기관에서 저기 그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모르겠지만은 다른 공무원의 경우에 이중으로 겹치는 경우도 가끔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아 그러니까 이렇게 회신 온 이유가 지금 근거 규정을 보안 업무 규정 시행 규칙의 57조 1항의 단서가 아니고 이문인가요? 이문에 있는 대통령이 할 수 있다는 그 규정으로 물어봤어야 됐는데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보안 업무 규정으로 좀 보안 업무 예, 규정 36조 3항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한 것 같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요 재판장의 설명을 드리면 수사 기록이니까요. 이 수사 협조 회신 의뢰 앞에 하면 저희가 수사 협조 의뢰를 보낸 공문이 있는데 저희가 이 협조 의뢰를 보낸 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하고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 신원조사 요청을 국정원에 하느냐라고 헌법재판소에 물어본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증인도 지금 좀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냥 특검에서 헌법재판소가 그럼 자체적으로 헌법재판관이 임명되거나 소장이 임명될 때 헌법재판소가 신원조회를 국정원에 의뢰하느냐 했더니 헌법재판소가 우리는 안 하고 우리 직원들은 우리가 국정원에 의뢰를 한다라는 대답이고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좀 서로 간에 이해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뢰의 주체가 예.
헌법재판소에서는 의뢰한 바가 없다 이런 답변들이고 예. 대통령이 아까 시행 규칙에 기초해서 의뢰한 거는 별개의 문제다.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저희 그 공문 회신이 아닙니다. 저 내용은. 헌법재판소가 국정원에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신원조사 요청하느냐? 그래서 하지 않는다고 하고 저희가 물어본 게 그럼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떡하냐?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관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밀 취급 인가권자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님들이나 소장님이 사무처장이랑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국정원에 신원조사 요청을 이제 한다라는 내용 저희가 확인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 그럼 질문을 어떻게 하실지. 일단은 그러니까 증인이 지금 확인하시기에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일단은 국정원에 신원조사 의뢰를 한 적이 없다라고 회신하였죠 지금. 예, 그거는 각 기관에 다 달려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증인은 국회하고 대법원장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국회나 대법원에서 별도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인사검증 요청,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신원조사 요청, 경찰청장에 대한 세평조회 이런 절차를 거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당연히 인사검증 법무부는 당연히 안 하고요. 그거는요. 저희 쪽에서 그쪽 대법원 추천이나 국회 추천은 저희 대통령실의 검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겹치지 않습니다. 신원조사를 의뢰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헌법재판관 중 그러니까 국회 및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재판관에 대해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는 인사검증을 하지 않죠. 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들에 대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인사검증 요청, 국정원에 대한 신원조사 요청, 경찰청장에 대한 세평조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대법원이나 국회 추천에 대해서는 제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 법무부에서 하는 건 안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국정원과 경찰이 어떻게 하는지는 그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 국회 및 대법원장 추천 몫이나 대통령 지명 몫이나 모든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죠.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유독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인사검증 요청,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신원조사 요청, 경찰청장에 대한 세평조회와 같은 인사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고 볼 수는 없죠. 예, 반드시라는 표현은 그렇게 하시면 뭐 그 표현이 맞습니다. 지금 국회나 대법원장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과정에 어떤 검증 절차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대통령 몫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예, 맞습니다.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안 합니다. 국회나 대법원장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른다는 예, 모릅니다. 모른다는 입장이신 예. 거죠. 정인이 말씀하신 거는 인정급차를 꼭 거쳐야 되는 이분에 대해서는 거쳐야 되는 규정이 없다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 하도록 위법하지 않다 이런 취지로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신가요? 어떤 임명 절차 말씀이신지 제가 지금 그래서 이제 약간 질문이 두 가지가 엮여 있는데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 이제 국회나 대법원장 관련해서 달리 꼭 해야 되냐 이런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법적인 의무이냐 이런 취지로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예. 국회나 대법원장 몫에 대해서는 절차가 어떤지 모르신다는 거고 맞습니까? 예, 모릅니다. 대통령 몫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할 때 신원조사나 세평조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셨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인사검증은 당연히 하고요. 네. 신원조사나 세평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드시 거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은 없는데 아까 증인은 아까 뭐라고 하셨나요? 이게 그러니까 업무에 네. 전임자의 관례를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 전임자에서 물론 헌법재판관의 전임자 전례에 따르진 않았습니다. 따르진 않았는데 일반적인 청문직에서는 그걸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자, 피고인 이원물 평소에도 신속 검증 지시나 인사 보완 강조를 자주 했죠. 아, 예, 맞습니다. 저희는 이게 뭐 이례적 아까 증인은 사실 모든 인사가 사실 다 검증이 다 그렇다라고 이미 기술을 하셨는데 결국 대통령 인사 타이밍을 맞추기 위한 대통령 비서실의 통상적인 업무 방식이죠.
그러니까 검증과 그런 거 다 빠르면 좋습니다. 빠르서 좋은데 검증과 보완은 그러니까 빠르면 좋고 보완이 강하면 좋습니다. 만약에 증인이 이렇게 특별히 뭐 신속 검증 지시나 인사 보완 강조를 받는 경우에 뭐 갑작스러운 업무 부하로 인한 불만은 변론을 하고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갖고 인사 검증할 증인의 권한이 침해받는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직자 기본 자세는 위에 분이 업무가 어떤 위법한 지시가 아니라면은 그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해내려고 노력하는 게 공직자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특검 작성의 증인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1권 510명을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특검 조사 당시에 피고인 유원모가 인사검증의 결과를 미리 정하여 검증을 지시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신 바가 있으시죠. 예. 자, 피고인 유원모가 증인을 포함해서 공직기강 비서관 소속 행정관들에게 평소 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하라 라는 등의 보고서의 결론을 먼저 제시한 적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특검 작성의 그 증인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 중 증거기록 제1권 508명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증인은 피고인 이원모의 평소 업무 스타일에 대해서 뭐 과도한 지시, 그러니까 뭐 스스로 책임질 만큼의 과도한 지시는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신 바가 있죠. 그런 취지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피고인 이원모는 부하 직원들이 느끼기에 뭐 이렇게 윽박 지르고 이런 강압적인 스타일이었나요? 아니면은 항상 부하 직원들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존중해주는, 그러니까 편안하게 해주는 노력하는 상사 스타일이었나요? 뭐 둘 다 정확히는 아닌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협의하는 그런 스타일이셨습니다. (64의) 가항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완규는 평생 검찰 공무원을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약 3년 전 이미 법제처장으로 차관급 검증 한 차례 받았던 사람이었죠. 예, 맞습니다. 함상훈은 차관급인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로서 해당 직위로 승진할 당시에 당연히 법원 내 검증 한 차례 받았던 평생 법관이었죠. 맞습니다. 또한 이완규, 함상훈 모두 재산 공개 직위에 있던 사람들로 재산 관계가 모두 공개되어 있던 사람이었죠. 맞습니다. 결국 이제 그 다른 일반 민간에 대비해서 이완규, 함상훈은 그 검증에도 별로 나올 것이 없는 사람 또는 뭐 검증이 용이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실 검증 업무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첫눈에 짐작할 수 있는 부류들이었죠. 100% 확인할 수 없지만은 상당 부분 높은 확률로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예상은 되긴 했습니다. 그 경험상 그 고위 공직자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투명하게 다 삶이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검증 과정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과 납세 외에는 숨겨진 재산 납세 외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검증 지시를 받았을 당시에 그 증인과 피고인 이원모 그리고 서원식 이런 분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이완규, 함상훈 모두 그 관리가 잘 되어 있을 사람들이라서 최대한 노력해 볼 만하겠다라는 정도의 공감대가 서로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일단 이분이 그 항상 그 공직자들이 이제 인사검증 올라왔을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숨겨진 그런 재산 내역이었기 때문에 지금 인사청문회 갔을 때 가장 문제가 될 부분은 재산 부분이고, 그러니까 일단 이분의 바에 집중을 하자. 이제 그거를 많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삶들은, 그 외의 항목들은 거의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청문회 예전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청문회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사례가 공직자의 경우에는, 공직자 출신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짧은 하루인지 이틀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짧은 일정을 고려했을 때 그거 집중할 부분은 그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뭐 평생 사업을 했거나 변호사만 한 일반 민간인 출신이 만약에 검증 대상자였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한 하루 이틀 만에 실효적 검증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죠. 그 일반적인 사업만 하신 분들은 예상 뭐 좀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미안한 말씀이지만 좀 예상보다 검증하다가 좀 걸리는 항목들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이제 실효적 검증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해서 만약에 오늘 내일 중으로 검증을 마무리하다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증인은 당연히 그 피고인 이원모에게 이거 형식적인 검증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뭐 그렇더라도 검증을 진행할 것인지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제 업무 스타일상 어떻게든 한번 완수해 보려고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자항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그 같이 이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인사 검증을 담당했던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결국 이완규 함상훈이 그나마 검증이 용이한 사람들이라는 판단하에서 뭐 한번 내일 정도까지 검증 한번 해보자라는 식의 얘기나 공감대가 이루어졌던 것은 아닌가요? 공감대까지는 그러니까 뭐, 예. 말을 서로 막 주고받지는 않지만 예, 공감대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공감대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른 검증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지는 않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 이원모의 지시는 뭐 이게 부실하게 검증하라는 것이 아니라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만한 사항은 없겠는지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검토해봐라는 취지였던 것이죠. 근데 제가 직접 지시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취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 그 실무자인 증인 입장에서 볼 때, 그 물론 이제 직접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고 하시지만,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내일 중으로 그 검증을 해달라라는 게 부실 검증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 제약 속에서 최선의 효율을 짜내달라는 업무 동료 정도가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업무 동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분명히 뭔가 인사 스케줄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한번 해보라는 취지고 저는 일단 그 같은 공직자로서 당연히 그 명령이 저는 어떤 뭐 위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검증 그 어떤 결과가 검증 기한이 나오면은 그 검증 기한에 대해서 뭐 부실하다는 비난이 생길지 몰라도 어쨌든 위법 명령은 아니므로 그 부실한 거에 대한 그런 그 비난은 그 제가 그 감사할 부분이 아니라 그거는 이 기한에 대해서 결정하신 분들이 그거를 그 받을 사안이고 저는 어쨌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그 기한 동안에 부실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결과를 짜내려고 노력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제 입장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피고인 이원모는 대통령실 중간 관리자로서 위에서 내려온 시급한 사안을 실무진에 전달하고 물리적 시간 내에 완수되도록 독려하는 역할에 충실했을 뿐 어떤 위법한 월권을 행사할 목적 또는 의도를 내비친 적이 있었나요? 그런 적 없습니다. 당시 증인이 느끼기에 그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지시할 때 뭔가 미리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검증을 대충 하거나 뭐 거짓말로 하거나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질 부분이 있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당시는 이미 윤석열 당시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이루어진 이후였죠. 맞습니다. 그리고 모두 사실 대부분 조만간 이제 파견 복귀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비서관이 행정관들에게 어떤 위압 같은 것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 자체는 전혀 아니었죠. 아니었습니다. 65 65의 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사실 피고인 이원모는 구체적인 검증 실무에 평소 관여한 바가 없고 구체적인 검증 실무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검증 실무에 잘 아시는지 안 모르시는지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에 관여한 바는 없으신 거죠. 뭐 실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신 바는 없고 주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이원모가 그 대상자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서를 이제 받으면 어느 행정기관들에 뿌리는지 또 정확히 알지 못하죠. 그건 제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사안입니다. 잠깐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공직기강 비서관 전에 비서관으로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다른 비서관으로? 네, 인사비서관. 인사비서관으로. 예. 그러면 이제 아까 검정 보고서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인사비서관 쪽으로 넘겨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모를 수도 있지만 그 피고인 이원모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인사비서관으로 근무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검정 보고서 등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거 아닌가요? 인사비서관 같은 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고. 예. 그래서 제가 묻는 취지는 그럼 검정 보고서들을 업무상 계속 다루고 있었으면 예. 사실상 어떤 내용에 대해서 검증이 이루어지는지 정도는 다 파악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당연히 뭐 비서관님이 그 분야 전문가시라고 생각하고 잘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은 그건 이제 그분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죠.
랑 생략하겠습니다. 그 서원식이 이완규 함상훈에 대해서 법무부에 1차 검증 의뢰를 하지 않고 공직기강 비서관실 자체 검증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그 당시 주어진 시간상의 제약을 고려했던 것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그와 같이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인사 검증을 자체 검증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법상 뭐가 위법하다거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그 당시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66항 물어보겠습니다. 자, 인사검증 절차는 모든 대상자에 대해서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여지가 있죠. 예, 있습니다. 67항 생략하겠습니다. 자, 함상훈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단계에서 법원 내 엄격한 인사검증을 받았던 사람이고 이완규는 법제처장 임명 당시 차관급 검증 한 차례 받았던 사람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 재판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68항 함상훈 부분과 이완규 부분 나눠서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는 게 증인이 법원 내 인사 검증 절차 모른다고 하셨는데 이거 좀 나눠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나눠서 물어보시죠. 네. 자, 함상훈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단계에서 법원 내 엄격한 인사검증을 받았던 사람이었다고 증인 생각하죠. 그 검증은 받았는데 그 법원 내 검증 절차가 엄격한지 여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 이완규는 법제처장 임명 당시 차관급 검증 한 차례 받았던 사람이었죠. 맞습니다. 이완규의 경우에 이미 그 한 차례 검증을 받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던 터라 이완규에 대한 헌법재판관 검증은 재검증에 해당했던 것이죠. 재검증이라는 표현까지는 제가 정확히 그게 공직기관비서관실 재검증이 어느 정도 기준을 했었는지는 사람마다 틀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재검증이라는 건 물론 뭐 이제 한 3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긴 했지만 그 당시 이제 그 차관급으로 검증을 받았고 그 차관급 자리에 계속 계셨던 것이죠. 일단 문헌적으로는 재검증이 맞습니다. 결국 이완규에 대한 현직에 계속 있었을 때를 재검증이라고. 예. 현직에 계속 있을 때 검증.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문헌적이라 하면 제가 지금 그 공직기관비서관실 재검증이라는 의미가 정확히 어떻게 쓰였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네네. 방금 말씀드린 거는 그 지난 정부에서 첫 번째 검증 받고 두 번째 검증이니까 그냥 문헌적으로는 형식적으로 재검증이 맞다라고 그냥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재검증인지 그런 규정이 있는 건 아닐 예.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버리면 이렇게 현직에 계속 있는데 예컨대 비청문직으로 있다가 현직에 계속 있으면 청문직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예. 그 비청문직 업무를 다 마치고 민간으로 복귀한 후에 다시 청문직으로 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예. 둘 다 재검증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재검증의 의미를 공직기관비서관실에서 어떤 식으로 통용했는지 그 부분에서 제가 정확히 모르다 보니 이걸 지금 그걸 공직기관비서관실에 통용되는 재검증이다 말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뭐가 재검증이라고 곤란하다고요? 공직기관비서관실에서 의미하는 재검증이 네. 방금 재판장님 말씀하신 두 가지 다 해당되는지 아니면 전자만 해당되는지 그 여부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쭉 답변하셨을 때는 공직에 계속 있는 상태에서 뭔가 검증이 필요할 때는 좀 완화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고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민간으로 복귀한 후에 했을 때는 좀 다르다는 예, 그건 다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재검증 자체는 뭐 어느 범위까지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는 겁니까? 예. 70방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완규에 대한 검증은 헌법재판관 검증은 법제처장 임명 직후부터 헌법재판관 지명 시점까지 한 2, 3년 정도 기간이 있는데 그때 일부 변동 사항에 대해서만 업데이트하면 사실 큰 문제는 안 되는 검증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 당시에는 예,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가 제일 자신 없는 부분이 재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 위주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70이랑 생략하겠습니다. 72항도 아까 나왔던 내용이랑 생략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미 언급하셨지만 인사검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재산관계 검증이죠. 예.
자, 이완규 함상훈처럼 재산관계가 이미 공개된 사람의 경우에는 인사검증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시간도 가장 많이 소요되는 이 재산관계 검증이 훨씬 수월하게 되는 건 맞죠? 다른 사례보다 수월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완규 함상훈은 우리나라 최고 그 위치에 공직에 재직하던 사람들로서 만약에 그 재직 중에 문제될 만한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면 곧바로 거의 언론에 공개되어 논란이 되었겠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건 사고가 만약 발생했다면 인사검증 시 인터넷 검색을 통한 공개자료 검증도 하기에 이를 쉽사리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죠. 가능했으려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증인은 그 당시 그 함상훈 이완규에 대한 인사검증 당시에 이들이 대법관 내지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 여러 차례 추천된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때 당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증인은 이렇게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 추천되는 사람의 경우에 대법원에서 일단은 직접 검증을 실시자뿐만 아니라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재산, 병역, 전과관계 등 각종 자료를 공개하며 공개 검증까지 실시한다는 점을 알고 있죠. 홈페이지에 공개 검증하는지 여부는 그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공개 검증 결과 올렸는지 여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 평생 공직에 있던 사람이 일반 민간인 대비 소위 말하는 자기 관리 훨씬 더 잘 되어 있다는 것은 인사검증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식으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상당수 그렇긴 한데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82항) 물어보겠습니다. 자, 인사검증 대상자가 작성해서 인사검증팀에 제출하는 자기검증 질문서에는 사실 그간 인사청문회에서 이슈가 되어 온 사항들은 모두 다 질문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완규 함상훈은 인사검증 이후에 인사청문회에서 혹독한 공개검증을 받을 것을 알면서 그 질문서에 답을 기재 제출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완규 함상훈 모두 이들이 작성해서 제출한 자기검증 질문서와 그리고 제한된 시간 내에 실효적으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해서 인사청문회에서 문제될 만한 이슈는 없겠는지 최대한 효율적으로 검토했던 것이죠.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이건 증인이 알 수 없는 내용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증인의 당시 의견을 묻는 겁니다. 의견 말씀해 보시죠. 뭐 의견으로. 네. 효율적으로 작성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일단 왜냐면은 자기검증 질문서에다가 쓴 내용이 나중에 틀리는 경우도 나오겠거든요. 나오는데 그 나오는 것들이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확실하게 경험해서 이건 정말 모를 수가 없다. 그런 부분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본인이 이제 뭐 하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 이거를 뭐 어떤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에 썼더라 안 썼더라 뭐 그런 걸 잘 기억 못 해가지고 빼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신뢰하지만은 그 부분까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당시 증인이 생각하기에는 이완규 함상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서 문제될 만한 이슈가 없겠는지 이 항목들에 대해서는 뭐 일단은 검토를 했던 게 맞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거기에 거짓말이 있을 때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거는 이제 뭐 논문 부분 그런 거였었는데 당시에 논문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것 같고 저희가 검증할 수 없는 항목이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 내에요. 그 외의 것들은 보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재산 관계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 증인이 검증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혹시 여러 다양한 시기에 막 무차별적으로 자주 지원했던 후보자가 있기도 했나요? 있었습니다. 그중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혹시 김대중이라는 분을 기억하나요? 그 사람이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뭐 이름이 계속 등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수차례씩 반복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때마다 검증을 다 했나요? 일단 해당 직위,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법무부 인사검증 그런 거는 아마 생략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당 직위에 적합한 사람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검증 단계가 다 틀리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한 거는 따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1년에도 몇 차례 한복 지원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기존 보고서를 이렇게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 검증 기간이 짧으면 아마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어떤 식으로 서류를 받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거의 정말 행정 낭비이기 때문에 아마 비슷하게 정가만 줘야 하지 않을까 추정이 되는데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88원 묻겠습니다. 아까 주질문에서 이미 좀 언급을 하셨는데 그 청문직 인사검증이라는 것은 자기검증 질문서 기재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을 검토를 해서 그 중에서 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있는지를 추출해내는 것에 그 핵심이 있는 절차죠. 일단 자기검증 질문서를 앞에 두긴 좀 그렇고요. 일단 객관적인 자료와 거기에 자기검증 질문서를 교차 검증하면서 하는 게 일단 원칙입니다. 아까 그 주신문에서 수사랑 비교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수사기관 수사와 같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한 뒤에 인사검증 대상자가 작성해 제출한 자기검증 질문서 기재 내용 하나하나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 핵심인 절차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사는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추궁하고 들어가야 되지만은 인사검증에 있어서 과연 상대방을 추궁하면서까지 해야 될까? 그 말 그대로 그 어떤 객관적인 자료들과 이에 대한 소명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소명을 제대로 못하니 이거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다. 이제 우리는 그걸 판단해야지. 우리가 문제가 생길지 안 생길지 그 여부를 판단해야지. 여기서 지금 얘는 이걸 잘못했다, 저걸 잘못했다. 그거를 저희가 재단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검증 경우에 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듯이 후보자의 모든 진술의 진위 여부나 후보자의 개인 신상을 샅샅이 이렇게 확인할 수단이나 뭐 방법, 예를 들어 뭐 영장을 뭐 발부하는 이런 전혀 방법은 전혀 없죠.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없어도 저도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그거에 대한 한계 때문에 상당히 많이 좀 이렇게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인사검증 수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러면 세세한 부분까지 다 확인하려면은 끝이 없습니다. 근데 그 공소 사실이 그렇게까지 안 했다고 해서 뭘 문제 삼는 그런 공소 사실이 아닌데 왜 수사를 계속 언급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사와의 차이점을 자꾸 부각시키려고 하니까 아까 증인이 또 수사에 대해서도 이미 언급을 하셨고 수사와 비교해서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여쭤보는 거. 특검에서 문제 삼는 거는 일반적으로 거친 절차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문제 삼는 거지 뭐 객관적 사실을 다 뭐 여러 가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밝혀라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 특별히 물어보실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90양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그 인사검증이 지연될수록 각종 부처의 그 인사 지연 그리고 그에 따른 부처 업무 마비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요, 사실. 예, 그런 일이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94만 원 생략하겠습니다. 94항입니다. 자, 후보자에게 굳이 자기검증 질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인사검증의 한계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후보자 본인으로 하여금 상세한 검증 관련 사항들을 적어내게 해서 인사검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죠. 맞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되는 이슈들은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죠. 상당 부분 이제 그 여러 차례 정보를 거치면서 일종의 좀 이렇게 항목이 좀 카테고리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자기검증 질문서 질문 항목에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습니다. 96항 생략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열렸던 인사청문회는 모두 당사자나 당사자 가족들에게는 가혹할 만큼 엄격하게 진행되었죠.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피고인 이 후보가 인사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장관직위를 제한하는 경우에 인사청문회 때문에 수락하기도 어렵다. 고사한 사람이 절반은 되었다는데 증인 혹시 이런 점을 알고 계신가요? 그 매 정부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망신만 당하고 임명도 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왕왕 발생했죠. 매 정부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비단 함상훈, 이완규뿐만이 아니라 청문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청문직 인사검증 대상자라면 굳이 자기검증 질문서에 거짓을 기재해서 인사검증만 통과할 아무런 실익이나 이유도 없어 보이는데 어떤가요? 어떤 그 대부분 다 사실을 쓰려고 하시지만은
거기에 이제 그 본인이 모르는 오류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찾아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당신은 대통령이 탄핵된 직후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서 지명됐다는 것은 당시 그 야당의 엄청난 공세를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였죠. 맞습니다. 그 이름 모를 리 없는 함상훈 이완규가 자기검증 질문서에 거짓을 기재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게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합니다. 배기양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증인 인사청문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탄핵 직후에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사실 피고인 이원모나 증인도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게 좀 그 어떤 의미가 좀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제가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몰라가지고요. 인사청문회가 어차피 이제 그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 탄핵 직후에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당연히 논란을 일으킬 거라는 점은 예, 잘 당연히 알고 증인도 있었습니다. 예상하고 있었죠. 논란이 일으킬 점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 이원모나 아니면 증인이 함상훈 이완규가 인사검증을 통과할 수 있게 해줄 목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부실 검증을 하거나 검증한 것처럼 신용만내를 하는 이유가 없었죠. 그 공직자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인이 생각하는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어떤 이유로 무슨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그 당시에 이제 제 기억에는 저는 일단 뉴스는 매일 봅니다. 매일 보다 보니 당시에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어지고 있다가 그날 이제 그 문제 4월 7일이었던가요? 이제 그날 이제 그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 이름을 딱 들은 순간 저는 아 지금 그거겠구나라고 뉴스를 봐오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청문직으로 이완규 함상훈 검증을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 대상자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다는 예, 겁니까? 맞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장차관급 임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남아있는 건 그밖에 없다 보니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네. 네, 일단 함상훈 검증 보고서 및 검증 자료 별책 제2권 806면을 제시하겠습니다. 요 빨간 박스 친 부분만 잠깐 보시고요. 요거는 이제 그 이완규 검증 보고서 및 검증 자료 별책 제2권 733면 744면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 읽으셨나요? 예, 읽었습니다. 보시면 이게 함상훈 이완규는 실제 오히려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인 수십 년 전에 위장 전입 사실까지 선제적으로 인사검증팀에 알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죠? 그러니까 저희한테 자기 소명 거기다 지금 제출하셨는지 저희가 이거 확인했는지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자, 이완규 함상훈의 경우에 헌법재판관 지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이들이 작성 제출한 자기검증 질문서 기재 내용 중 일부라도 허위라고 밝혀진 것이 있나요?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최소한 뭐 언론 보도 같은 건 들으신 적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이완규 함상훈과 관련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 이외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드러난 것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이완구 후보자 같은 경우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이 있는지 그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게 아닌지 그게 지금 되게 당시에 저한테는 제일 큰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명확히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그 당시 생각하기에 특별히 그런 문제가 있었던 드러난 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가 제일 큰 쟁점이었고 그 외에는 크게 문제되는 거를 이완규 후보자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 그거하고 저기 또 당시에 이제 계엄 당시에 사인회동 문제 이걸 또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또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 이완규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자격이 있는지. 헌법재판소에 그 결격 사유가 아마 있을 그 재판관의 결격 사유가 있을 겁니다. 결격 사유에 어떤 뭐 저기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면은 할
하여간 3년인지 5년인지 뭐 이렇게 경과 안 된 사람만 임명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당시 이완규 후보자께서 그 대선 시기에 대선 캠프에서 근무했던 그런 경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제 기억에는 직접 물어봐가지고 일단 본인 소명으로 해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또 방금 비상계엄 후에 회동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예. 이것도 검토 대상이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안가 회동에서 네. 당시에 이제 그 몇몇 분들이 거기에 모여서 회동했는데 거기에 법제처장이 계셨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당시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어떤 식으로 또 해석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면 보니까 직접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확인도 하셨다고 전에 대답하셨던 것 같은데요, 작성.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안가 회동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확인한 게 있습니까? 안가 회동에 대해서는 따로 묻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정인이 그게 고민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그리고 이제 고민된 사항은 전화를 해서 확인한 사항도 있는데 예. 왜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왜 더 진행을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그때 안가 회동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헌법재판소라든 법원이라든지 헌재에서 이거에 대해서 그 문제가 된다고 일단 나온 그때까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제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이렇게 없다고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제가 추가로 더 물어봐야 될까 그런 고민을 끊임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 현실적으로 문제화된 게 없기 때문에 예,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다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흑화랑 생략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통상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는 인사검증 건당 한 명의 행정관이 담당하는 것이 통상이었다라고 진술하셨는데 맞습니다. 혹시 증인이 알기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그건 제가 비슷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나요? 자, 다만 신속 검증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행정관이 각자의 담당 업무를 제쳐두고 하나의 검증 업무를 분담하여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검증을 완료할 수도 있었죠. 뭐 그게 이것저것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한 사례가 있는지는 제가 그 재산공개직 이하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자, 특검 작성의 증인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 중 증거기록 제1권 505면을 제시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그 행정관끼리 역할을 나눴는데 국세청에서 파견 행정관 2명, 서원식, 김영진이 재산 납세 관련 업무를 하셨습니다. 사실 시간이 제일 걸리는 게 재산에 관련된 사항이라 나머지 사항들은 다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앞자리에 있던 남정환 행정관에게 관련 언론 보도나 인터넷 검색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증인이 진술하신 내용에 보면 4명이 함께 검증을 진행한 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시간이 지금 촉박하다 보니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와서 좀 도와달라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서원식은 이 법정에 나와서 여기에 더해서 변호사 출신인 김경현 행정관까지 총 5명이 함께 검증을 진행했다고 증언하는데 어떤가요? 그분이 그때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남정환 행정관은 바로 제 건너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거기한테는 제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가지고요. 근데 김경련 그분은 약간 좀 그보다 한 클릭 더 뒤에 있거든요. 제가 거기까지 부탁했었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증인이 남정환 행정관한테 요 부분을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 남정환 행정관이 자기가 혼자 하는 것보다 또 만약에 또 뭐 한두 사람이 더 끼우면 더 빠를 것 같아서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히는 지금 기억이 나지 근데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남정환 행정관이 증인한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허락을 받거나 그렇게 하나요? 뭐 누구랑 같이 일을 해도 되냐? 그런 건 없습니다. 나항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완규 함상 후보자 검증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통상의 경우처럼 한 명의 행정관이 혼자서 모든 항목을 검토한 것이 아니라 증인을 포함해 여러 명의 행정관이 파트를 나누어 분업하여 함께 수행한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아까도 뭐 여러 차례 나왔지만 가장 난도가 높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재산 및 납세 항목은 국세청에서 파견된 전문 행정관 2명, 서원식하고 김영진이 전담하여 정리한 것이 맞지요. 맞습니다. 증인이 생각하기에 위 그 국세청 파견 전문 인력 2명이
재산 항목을 도맡아 정리를 했다면, 그러니까 국세청 출신이 아닌 일반 행정관 한 명이 하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더 빠르고 더 정확한 검증이 가능했던 것은 맞죠. 예, 맞습니다.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는 인사검증 시 뭐 이런 자기검증 질문서 그리고 뭐 관련 이제 자료를 검토하는 것 외에 인터넷 검색을 통한 공개 자료 검토도 함께 수행하죠. 모든 자료를 최대한 입수할 수 있는 거는 다 입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공직기관 비서관실 행정관들이 공개 자료 검토 시 진행하는 그 인터넷 검색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수준의 인터넷 검색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죠.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피고 요모에 따르면 이게 그 인터넷 검색을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속칭 뭐 별의별 자료 다 찾아내고 관계기관 자료를 모두 합친 것보다 어떤 때는 더 유의미한 자료를 찾아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 한 번이라도 올라간 적이 있는 검증 대상자 관련 정보라면 댓글 하나, 트위터 하나, 심지어 삭제되었거나 익명으로 작성한 것까지 찾아내는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세평조회나 국정원 신원조사 등에 나오지 않는 정보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내는 경우도 자주 있어서 증인이 농담 삼아서 국정원 특채를 모셔야 한다는 말도 여러 차례 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그런 사람은 아까 저 두 분은 아니고 다른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그 온라인상으로 검증하는 건 증인도 하시는 일 같은데 아까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예, 저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는 그 뭐 서로 하나의 기술이나 뭐 그런 걸로 해서 서로 공유하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인터넷에서의 정보 검색 같은 거 예. 이렇게 계속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따로 제가 공유한 적이 없다 보니 공유한 적이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기술을 뭐 공유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은 할 것 같아요. 누구에 대해서 뭐 했다는 거, 이건 좀 서로 보안이나 뭐 이것 때문에 말을 안 할 수 있는데 예,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 거 자료 찾을 때는 어떻게 찾으면 여러 가지를 찾을 이 정도는 뭐 서로 업무에 필요한 일이니까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저는 그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부족한 면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도 공유하면 더 실력 발전에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증인이 이런 말을 농담을 한 적은 있는 게 맞죠. 그러니까 대상자가 누군지를 떠나서 국정원 예, 특채로 뭐 모셔야 그런 한다. 농담을 했던 기억은 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 남정환 김경현이 그 이완기 함성을 담당한 주요 사건이나 판결 이들에 대한 평가가 적시된 언론 보도 등 모든 온라인 자료를 검색하고 그 외에 이들에 대해 온라인상 검색되는 내용을 모두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덕분에 아까 검증모에 드러난 것처럼 많은 판결문도 찾을 수 있었고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증인의 최종적으로 완성한 검증 보고서는 그 증인을 포함해서 국세청 출신의 재산 검증 전문가 변호사님 2명. 정말 저도 죄송한데요, 변호사님. 아까 김경현에 대해서는 증인이 모른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남정한 김경현이 이거 했냐고 하니까 증인이 또 그냥 얼렁뚱땅 그런 거 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거 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하는 맞는데 김경현은 증인이 아까 모른다고 했는데 또 묶어서 질문하셨습니다. 네네. 아까 그렇게 대답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질문에서 남정하는 도움을 받았고, 예, 맞습니다. 네. 김경현은 도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이게 정확히 기억나지 네,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셨고, 예. 그냥 그렇게 추가로 답변하신 걸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남정환 혼자 했는지 아니면 뭐 또 누가 뭐 몇 명이 도와주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당시 이제 온라인 자료를 그 증인이 아닌 그러니까 물론 증인도 어느 정도 하셨겠지만 그 외에 이제 그 다른 사람들도 같이 다 온라인 자료를 검색을 해서 검토를 했던 것은 맞죠. 그러니까 남정한 행정관은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다른 분들이 누가 있는지는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이 지금 확실하지 않습니다. 121항은 그럼 이렇게 바꿔서 질문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증인이 최종적으로 완성한 검증 보고서는 결국 증인하고 국세청 출신의 재산검증 전문가 2명 하고 그리고 법률 전문가 그리고 최종 검토 그러니까 증인을 말하는 건데 최종 검토자인
이렇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협업해서 도출한 결과물은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에 증인이 답변하시는지 아니 딴 분이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검정 보고서를 누가 작성했냐고 하니까 재산 관련된 부분은 소원식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증인이 작성했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증인이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두 명만 표시해서 대답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묻는 예. 거는 지금 이제 두 명 외에 다른 부분도 관여하셨던 것 같은데 예. 뭐 이렇게 업무 관여 정도가 뭐 크지 않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와 관계없이 좀 간단하게 대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시고 자세히 대답하면 다 관여한 게 맞다는 말씀이신지 잘 몰라서 아, 그럼 다시 한번 제가 네네. 정확히 팩트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검증 항목 중에서 재산 납세 부분을 서은식, 김영진 두 명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부분들에서 그 두 분의 후보자에 대한 어떤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자료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남정환 행정관한테 부탁을 했고 그 자료들을 모두 모아서 그 워딩을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제가 그 워딩들을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판단하면서 정리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제가 작성한 게 맞고 그 과정에서 협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 한 명 행정관이 며칠간 순차적으로 이게 혼자 진행하는 검증보다 이렇게 분야별 전문가 여러 명이 복수의 사람들이 수시간씩 집중 투입되어 속된 말로 풀가동한 이번 방식이 검증의 정밀도 면에서 뭔가 뒤처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요? 그거는 평가가 상대적일 거라 가지고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어진 시간 내에 최선의 결과물을 창출하기 위해서 일단 사람들 불러가지고 같이 협업했던 거.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그러면 그 재산 및 납세 부분은 그 검증 보고서에 이제 그 재산 및 납세와 관련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문구를 쓴 사람이 서원식이란 뜻입니까? 아, 맞습니다. 초기 문구를 써서 네네. 저한테 보내줬고 제가 그 부분에서 채워 넣었는데 또 보면서 제가 또 약간 좀 말이 이상한 거를 또 말을 또 바꿔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틀려진 게 아니고요. 어떤 표현 방식을 달리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김형진이라는 사람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요. 네. 그 분석할 게 많다 보니까 네네. 아마 두 분이 제가 기억에는 뭐 따로따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합친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하여튼 두 분이 하여튼 그 부분을 같이 했습니다. 예. 그럼 그 항목을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고 그 말씀이신가요? 일단 근데 또 이제 김영진 행정관이 서울시 행정관을 보조하는 역할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김영진 행정관이 자기가 작성한 거를 서울시 행정관 주고 서울시 행정관이 그걸 다시 종합해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다시 주면은 그걸 제가 다시 한번 또 보고서에다 담아서 또 한번 또 검토하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묻는 이유는 지금 남정하는 자료를 검색해서 정의한테 줬다 이렇게 대답하셨거든요. 맞습니까? 보고서 문구를 줬는지 아니면은 그 자료 자체를 원문을 줬는지 어떤 정리해서 줬는지는 제가 그 부분까지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예. 자료만 줬는지 어떻게 문구를 작성해 줬는지 예. 잘 모르겠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아까 답변하시긴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이완기 함상훈에 대한 이제 그 증인께서 이제 뭔가 총괄해서 이렇게 진행한 검증이 단지 하루 만에 검증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부실 검증이라고 단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건 어쨌든 간에 그 검증 항목을 전부 다 검증하지 못한 거는 맞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따로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특검 작성의 증인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 중 증거기록 제1권 513, 516면을 각각 제시를 하겠습니다. 증인께서 지금 특검 조사 때 검증에 있어서 확인한 사항들 모두 확인하였고 뭐 내용이 부실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진술하셨고요. 그다음에 뭐 외부에서 보면 시간만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업무를 하면서 해야 할 것들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죠. 예, 맞습니다. 자, 증인은 당시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 인사검증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인사검증을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인사검증 16만 했던 것인가요?
당연히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요. 그리고 저 당시에는 또 이제 그 1회 아마 저게 1회 조사였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엔 저한테 이제 어떤 검증 결과물을 제가 썼던 보고서를 보여주지 않고 일단 그 당시에 왜냐하면 보고서 확보 안 된 상태였으니까요.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당시에 저희 기억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서 했던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당시에 제 기억에서는 그 당시에 시간은 짧았지만은 어쨌든 간에 할 건 다 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저희 모습이 기억나기 때문에 그 모습을 토대로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검증 신용만 낸다라는 것은 결국 인사검증을 통해서 논란거리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겠죠. 만약 인사 신용만 한다라는 표현을 쓴다면 일단 신용의 표현이 되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항상 똑같이 드릴 말씀은 그건 같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최대한 최선의 결과물을 도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근데 당시 그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앞둔 인사검증 대상에 대해 검증 신용만 내는 것이 상식적으로 야당과 언론의 문제 제기에 대비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거는 좀 이건 좀 제가 좀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좀 답변드리기 어려운 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네. 126항 질문하겠습니다. 자, 서원식에 대한 2회 진술조서 중 증거기록 제6권 3367면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주신문 때도 보신 사항입니다. 그 인사검증을 위해 제공되는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 자료의 범위, 이 표입니다. 자, 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원식은 위표 기재 기관들은 인사검증 후보자에게 이러이러한 기관들로부터 당신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예시를 든 것뿐이라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증인도 이에 동의를 하시나요? 그건 제가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예시가 아니라 이게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대상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건가요? 그러면 필수적이보다는 아까 말씀드리면 저는 인사검증의 원칙은 그래도 좀 자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무조건 해야 되는 건지 그 여부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자체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사실 그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고지하는 것일 뿐이지 이게 해당 기관으로부터 반드시 개인정보를 받아서 인사검증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죠. 예,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원칙적으로는 좀 그렇게 좀 많이 받는 게 좋다는 게 하여튼 제 생각입니다. 자, 위표에 기재된 기관으로부터 반드시 개인정보를 받아서 인사검증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어떤 법령이나 내규, 매뉴얼도 없죠. 없습니다. 자, 증인이 알기에 자, 위표에 기재된 기관의 이 모든 자료가 있어야만 사실 인사검증이 가능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등급에 따라 틀린데요. 아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청문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제 질문은 사실 마항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결국 검증 대상자, 개별 검증 대상자 그리고 검증 상황에 따라서 뭐 필요한 이제 그 일부 공공기관 보유 자료 그리고 검증 질문서, 공개 자료 등을 이렇게 서로 크로스 체크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인사 검증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예, 그렇죠. 저기 만약에 뭐 그 기관 보유 자료가 뭐 중복되는 게 있다면은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내용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무청의 경우를 보면 예, 병무청으로부터 이런 검증 대상자 병역 자료를 제공받지 않더라도 사실 공직자 등의 병역 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병무청 사이트에 이제 그러니까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데 그걸로 대체할 수도 있지 않나요? 예,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완규 함상울에 대한 인사검증 당시에 증인과 서원식은 그러니까 뭐 증인께서 증인과 서원식은 위 기관들 중 국세청과 경찰청으로부터만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이 기관 중에 특별히 국세청하고 경찰청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재산 또는 정과이기 때문에 일단 재산이 항상 그 인사검증에서 제일 문제되는 거는 재산이고 그 외에 이제 두 번째로 문제될 수 있는 게 과거에 숨겨진 정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주심에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 증인을 포함한 당시 검증 담당자들은 자료가 확보되지 않고 이를 다른 자료 등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 그냥 있는 그대로 자료가 수집되지 않아서 검증이 제한된다는 취지를 기재했던 것이죠. 예, 제가 그렇게 기재했습니다. 사실 만약에 그러니까 야당 및 언론 등의 인사검증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인사검증 외관을 작출하려는 것이었다면 사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자료 미수집 사실이나 검증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그냥 이 부분을 허위로 그냥 작성하거나 아예 삭제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저는 그런 부분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제가 하던 원칙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고의로 그러니까 검증을 그러니까 부실하게 하려고 했으면 그런 부분을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나중에 주장으로 하시죠. 네, 해당 부분 서면에 주장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실제 정상적으로 인사검증 업무를 진행했던 것이기에 그와 같이 있는 그대로 기재했던 것이고 사실 자료가 미수집된 부분이 역대 통상 임사청문회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부차적 항목에 불과해서 문제없음 의견으로 검증 보고서까지 작성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로서는 그렇게 한 거지 시간이 더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일단 기본적인 것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중심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이제 했던 겁니다. 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사검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중요한 건 재산관계 검증인데 이 분야 전문가인 그 서원식 김영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소득 및 납세 자료 그리고 재산 공개 자료 그리고 이완규 같은 경우 종전 검증 자료 저는 검토해서 이들의 재산관계를 철저히 검증했던 것이죠. 맞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산관계 검증이 자료 면에서나 검토 면에서나 여타 검증 대비 부족한 것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재산 검증에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문사항이 있는 거는 아마 제 기억에는 함상훈 후보자는 의문사항이 없던 걸로 기억하고 일단 이완규 후보자는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차차 예, 또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검증 보고서 및 검증 자료 별책 제2권 695면하고 750면을 순차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 빨간색 박스만 보시면 됩니다. 자, 재산관계 검증 중 부동산 투기 검증과 관련해서는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국세청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현황 자료를 확보해 분석을 한 것이 맞지요. 예, 저 기록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토부로부터 이완규 함상훈의 부동산 거래 자료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들과 관련한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국세청 자료에 거의 다 나옵니다. 다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들이 작성해 제출한 자기검증 질문서하고 그 다음에 위 부동산 취득 및 양도 현황 자료를 비교 분석하면 투기 목적 거래인지 여부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국세청 자료를 보면은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함상훈의 경우, 그러니까 전체 재산관계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공개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연도별 재산관계 변동 내역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위 자료 간단한 검토만으로도 재산관계 검증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 맞지요. 예, 일반적인 재산 공개직은 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완규 마찬가지로 이미 오늘 여러 번 언급이 되었지만 이미 한 차례 인사검증을 받으셨고 그래서 이미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이미 그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재산관계 공개되었던 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재산관계 자료 간단한 검토만으로 재산관계 검증이 상당 부분 이룰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건 맞죠? 예, 맞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특검 작성의 서원식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 중 증거기록
1권 340면 제시하겠습니다. 자, 특검 조사에서 소원식 그분도 후보자가 법관인 경우에는 대부분 관련 법령에 따라 후보자의 재산 공개가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재산 등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라고 진술을 하는데 증인도 이 부분에 공감을 하시나요? 법관인 경우에 거의 대부분 그러한데 어떤 문제가 된 사례가 근데 아예 없었던 거는 제 기억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그때 그 지난 정부 대법원장 그때 문제가 됐던 걸로 제가 탈락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뒤에 무슨 말씀인지 잘 못 들었는데요. 지금 법관인 경우에 그 무조건 문제가 없다고 지금 이렇게 기억하는 거로 이제 진술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지난 정부 때 제 기억에는 대법원장 후보가 그때 아마 재산에 문제가 돼서 검증 탈락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좀 예, 알겠습니다. 다음 좀 예. 하시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 재산 공개가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건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130항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자, 인사 검증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위장 전입으로는 크게 투기 목적하고 자녀 교육 목적이 있죠. 예, 크게 나눌 수 그렇습니다. 있죠. 예, 보통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되는 건 투기 목적 위장 전입이 많죠. 투기가 제일 큽니다. 자, 투기 목적 위장 전입과 관련해서 보면 먼저 이완규의 경우에 특검에서 확보한 2022년 법제처장 검증 자료를 보면 특검에서 요거는 빼겠습니다. 그냥 당시 그 2022년도 검증 자료를 보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죠.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이완규가 상속 외에 새롭게 부동산을 취득하지는 않은 사실이 자기검증 질문서에도 기재되어 있었고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부동산 취득 양도 현황 자료로도 확인이 가능했죠. 제가 지금 그 검증 세세한 내역까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음 생략하겠습니다. 함상훈의 경우에도 함상훈이 그 자기검증 질문서에 기재한 주소 변동 이력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부동산 취득 및 양도 현황 자료를 대조해서 투기 목적 위장 전입은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검증 질문서 주소 변동 이력 항목은 함상훈이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해 기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사실 이 부분 주소 변동 이력 기재는 정확한 것이라고 보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자, 투기 목적 위장 전입에 비해서 자녀 교육 목적 위장 전입은 상대적으로 마이너 이슈에 해당하죠. 이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비난은 받지만은 치명적인 그런 결격 사유를 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완규의 경우에 2022년 법제처장 검증 자료를 보면 일단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4년 이 사건 재검증 시점에서는 이미 21살로 성년이 이른 자녀에 대해서 교육 목적의 위장 전입 이슈가 새로이 발생할 여지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제가 지금 검증 항목 자체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어떻게 기재했는지는 저걸 봐야지만 알 수 있지. 근데 제가 지금 기억이 어떻게 썼는지 제가 감옥을 합니다. 함상훈 검증 보고서 및 검증 자료 별책 제2권 806면을 제시하겠습니다. 특히 함상훈은 약 20년, 30년 전에 있었던 두 차례 위장 전입 사실을 선제적으로 인사검증팀에 알렸죠. 그러니까 저게 자기 검증 질문서에 써 있던 건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불일치함을 확인해 가지고 물어본 건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국적 자료 그리고 출입국 자료, 병역 자료를 통한 인사 검증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국적 이탈을 통한 병역 회피 여부 확인하는 데 있죠. 예, 맞습니다. 근데 함상훈 이완규 같은 경우 이미 과거에 각 판사, 검사, 법제처장 임용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인 국적 문제 등에 대해 엄격한 필터링을 거친 사람들이 맞죠.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예, 이왕규 후보자 맞고 아마 저기 함성 후보자도 그럴 거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작성한 자기검증 질문서를 믿지 않고 뭐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이 비밀리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이중 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검증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러니까 그 저기 사전 자기검증 질문서의 내용의 신뢰성이 높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본인이 기억 못하는 것들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그 부분들은 꼭 신뢰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자기가 기억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항목들은 제가 그거를 그대로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뢰할 수 없었다. 예. 네네. 근데 이제 이런 국적 문제가 본인이 기억 못할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시나요? 그건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사례를 좀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그 출생할 경우에 자동으로 좀 국적 보여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나라별로 틀립니다. 그게 나라별로 출생했을 경우 자동으로 국적 보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입국을 봐야지 그게 지금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그 출생과 동시에 국적이 부여되는 나라가 있나요? 증인이 알기에. 그 몇 개 더 있었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사례별로 틀리거든요. 그 출생한 다음에 몇 년 거주하고 하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당사자가 모를 수가 있나요? 후보 당사자가. 왕왕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다 알고 있는데 특이한 나라들의 경우에는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무엇보다 이완규의 경우에 이거 아니구나. 저기 함성원에 대한 병무청 사이트 공개 자료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아까 얼핏 언급이 나왔지만 그 이완규 함성원 모두 그 현직자들에 대해 경우에는 공직자 등의 병역 사항 신고 및 공개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본인의 병역 사항이 병무청 사이트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되는 사람들이죠. 예, 맞습니다. 자, 이들의 자녀들과 관련해서도 그 먼저 이완규의 장남은 2003년생으로서 이 사건 검증 당시에 21살에 불과했고 이완규는 자기검증 질문서를 통해서 2급 형협 판정을 받고 입영 대기 중이라고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입영 대상자가 그 입영 대기 중이라고 하는데 검증 실무자로서 이를 의심할 이유가 있나요? 그 병역을 회피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당시에는 그 내용을 믿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이완규의 경우에 그 법제처장 임명 당시에 병역 사항이 모두 검증되었던 사람인 건 맞죠?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병역 회피 부분 이제 그 부분을 주로 집중적으로 파냈기 때문에요. 그때 아마 그 나이가 그랬으면은 저희가 병역 회피 문제까지는 저희가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21세면 언제든지 군대 갈 수 있는 나이고 만약에 뭐 나이가 30살 넘었는데 군대 안 갔다 그러면 이제 병역 회피 논란 나올 수 있겠지만요. 그 함상훈의 경우에는 그 슬아의 아들이 없었죠. 기억 안 기억하시나요? 납니다. 함상훈 후보자의 경우. 제가 그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들이 없다라고 하면 그 자녀의 병역회피 유무는 당연히 검증할 이유 자체가 없죠. 없습니다. 사실 결국은 국적 자료, 출입국 자료, 병역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들은 거의 대부분 그 이런 검증 질문서하고 뭐 다른 자료 등을 통해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맞지 않나요?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물어봐요. 이 사례의 경우는 그게 가능하지만은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저기 자녀 나이가 30살 넘었는데 아직까지 군대 안 갔으면은 그때는 회피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케이스를 예, 그 케이스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예를 들어 복무중 영리활동, 보직특혜, 무단이탈 등의 비위 사실 유무도 뭐 물론 인사검증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는데 어차피 이는 그 병무청 그으로부터 뭐 그 자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불가능한 사항들이죠. 맞습니다. 결국 이는 이제 자기검증 질문서 답변을 의존해서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단 그 소명은 받았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결국 공개적인 뭐 공식적인 자료를 받는다고 해서 확인되는 사항들은 아니고 결국은 그 자기검증 질문서에 의존해서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취지의 질문입니다. 이제 그런 어떤 군대 내에서 그런 황제 대우 같은 것들은
결론적으로 이제 세평이라든지 신원조사 그런 부분으로 그 추가된 수집이 있는지 확인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신원조사나 실평조회로 그게 조회가 되는 사항들인가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국정원과 경찰의 활동 여야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거기서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거기에 일단은 맡겨서 확인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아, 그럼 증인이 경험하기에 그렇게 신원조사나 채평조회를 했을 때 이런 사항들이 나온 적이 있나요?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다른 인사검증 절차에서? 그랬던 사례가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뭐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해서 정확히 뭐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시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지금 남아 있는 혹시 뭐 다른 변호인께서 필요한 시간 말씀 가능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예, 누가 말씀하신 거죠? 아, 네.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두 시간요? 또 다른 분 네, 어떻습니까? 저 정진석 피고인 측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분, 30분. 예, 또 한독수 피고인 변호인. 뭐 제주 신문도 상당히 양이 있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입장이신지. 이제 지금 또 이제 오늘 것도 다 안 끝났으니까 조금 한 시간 아, 잡아야 될 것 뭐 같습니다. 대략적으로만 말씀하시면 예, 돼요. 한 시간 그 정도는 정도는 필요할 것 한 시간 같습니다.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일단 뭐 그 다시 나오실 날짜를 정해야 되는데 지금 다음 재판은 서원식 증인이 마무리가 안 돼서 다음 길에 나오기로 전에 이야기했었고요. 그러면 오늘 증인은 다음 길이 되는데 4월 10일이 됩니다. 일단 증인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사실 중요한 사건이고 증인이 이제 거기에 중요하게 관여되시는 분이라서 사실 중요 증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날짜가 가능하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4월 10일 나오실 수 있습니까? 4월 4월 10일이면 금요일입니다. 아, 예, 가능합니다. 어떻습니까? 4월 10일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그 날짜는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변호인들 뭐 특별히 문제는 없으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 그럼 정신문 여기서 마치고요. 4월 10일 날 10시에 이 법정에 좀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정신문 절차는 마치겠습니다. 일단 돌아가시면 예. 되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 재판은 서원식 관련해서 이제 진행할 텐데 10시부터 해서 쭉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다음 그 기회 재판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변호인들께서 저희 증거 목록 좀 수정 오류 잡은 것 좀 확인해 주시면은 차후에 이제 신청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뭘 신청하신다고요? 추가 이제 수정된 증거 목록 신청 이제 다시 추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이제 수정 사항만 지금 드렸는데 재판장님께서 변호인들께서 보시고 차후에 좀 제출하라 하신 부분 여기에 추가된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러니까 증거 기록에는 있는데 목록에 누락된 네. 예 등산은 다 하셨는데 예 그래서 추가 증거 개념은 아니고요. 네네. 증거 신청에 증거 목록 순번에 누락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을 다시 정리해서 예 다시 정리했고 정리- 오기도 좀 있어서 그거 네네. 바로 잡아서 그거는 그 변호인들께서 차후에 그 부분 좀 정리해 주시면은 문제 없다 하시면 차후에 다시 이제 증거 목록 제출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목록을 이제 정리해서 예. 정리해서 내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예, 새로운 맞습니다. 증거가 있는 건 아니고. 예 맞습니다. 예 네네. 그다음 이제 근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압수물 그 해병 특검하고 대통령 기록관실 압수물에 대한 이제 원본들이 있는데 그 부분 그 진술은 없습니다. 진술 증거는 없는데 이제 압수한 공문서들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만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추가 증거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추가 증거로 예, 신청하시고. 그 이외에는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다음 기록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지난번 네네. 지난번 기일에
그때 변호인 우리 한덕수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때 성명 사항에 대해서 좀 검찰 측에 성명을 좀 해주십사 하셨는데 혹시 성명이 돼 있는지 저희가 예, 지금 아직 그때 저기 등사를 못 해가지고 저 세 가지 파트로 아마 요청하셨는데 그때 재판장님께서 조서에는 근데 조금 잘못 기재돼 있던데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서면으로 제출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박성재 수첩에 관한 사항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미 제출했습니다. 아직 이제 등사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제출했고 두 번째, 세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추가로 저희가 소명하거나 말씀드릴 게 없어서 재판부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윤 변호사님 열람 복사 관련해서 제가 확인해봤는데 사실 지금 절차상으로는 좀 불가피한 상황이고 다만 제가 사정을 알고 있으니까 열람 복사와 관련해서 뭐 지연되는 부분들은 맞춰서 소송 지휘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열람 복사가 안 돼서 좀 다음 길에 하시겠다면 그런 거 다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재판장님 아까 말씀해주신 그 박성재 수첩 문서 송부 촉탁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지 그건 차후에 저희가 입장 밝히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다음 길에 말씀해주시고 맞춰서 제가 뭐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하시죠.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간도 좀 되고 해서. 네, 없으시면 오늘 재판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길은 말씀드린 대로 서원식 10시에 소환해서 그 전에 하던 부분 뒤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재판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